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월 10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하기야 지난 2개월 동안 어느 하루도 중요하지 않고 긴장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생존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무사기한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고 직접 관련된 나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 시야에서 그리고 관심에서 잠깐 비켜나 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실은 국회의장 당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빤하게 행동하는 건 전부 민주당 쪽이죠. 국회의장이 국회가 임명하고 선출한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왜 두 사람만 임명하고 마은혁은 임명하지 않고 그 임명을 보류하느냐. 임명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행정부 수반이죠. 수반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이 국회 권한 침해를 했다고 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인정해달라. 당신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우리가 선출한 걸 당신 마음대로 임명을 거부를 하고 있는 건 잘못이다. 이 재판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건 자체도 형식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는 최상목이 잘못됐습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이 권한은 국회의 권한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침해했습니다 하고 냈을 때에 우원식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아니고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봉투의 자체에 국회라고 써서 냈습니다. 국회가 아니죠. 국회는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회의장은 그 300명 중에 한 사람이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의 차이는 딱 하나는 뭐냐? 어떤 안건 이슈 법안에 대해서 가결되었는지 부결되었는지를 선언하는 방망이를 들고 있는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선언을 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 299명, 물론 거기에 자기 의견도 들어갑니다. 300명의 의견이 딱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찬성이냐, 동의냐,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 의견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마은혁 임명을 최상목이 거부하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건지 아닌지 국회에 묻고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이 건을 권한쟁의 심판건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러지도 않고 자기 혼자 결정해가 올렸는데도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각하시키지 않고 받아줬어요. 형식상 이런 결함이 있는데도 각하시키지 않고 받아줬어요. 그거부터가 벌써 절차적인 공정성을 완전히 깨고 있죠.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서 절차적 공정성을 깬 또 다른 이 하나의 예입니다. 이거를 정식 재판권으로 받아들여서 1월 3일 접수하고 1월 21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나와서 얘기하시오. 당신의 변론은 뭐요? 우원식이 제안하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데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거나 같으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디펜스를 해보시오. 딱 하루 시간을 줬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도 아니고 몇 시간.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날 나와서 자기 변론을 하고 시간 충분치 않으니까 2차 변론을 주십시오. 2차 변론할 시간을 주십시오. 헌법재판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뭔 소리야. 2월 3일 선고해. 그 2월 3일 2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고 2시간을 앞두고 평의해서 헌법재판소 평의해서 이건 이대로 선고해서는 안 된다. 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 안에서 투닥거렸지만 대국민을 향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건 처음부터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권한쟁의 심판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각하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것을
각하시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라는 건 헌재의 위신 때문인지 그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 최상목이 요구한 대로 2차 변론 기회를 주자. 그게 오늘이에요. 이게 2차 변론으로 끝날지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하는 거로 봐서는 3차 4차 변론 시간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은 것은 변론은 형식적으로 거치고 그 다음에 만약을 임명해야 된다 이런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의 뭐 100%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나가서 다룰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끝까지 버텼던 이유가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하겠다. 이건 여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게 아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면 나는 임명하겠다는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똑같은 이유로 만약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주장하러 나가서 오늘 그걸 변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국회 측에서의 얘기는 뭐겠습니까? 뭔 소리야. 여야가 합의했어. 증거는 이거야.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어. 증거는 이거야.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 국회 쪽에 우린 증거가 있어. 여야 합의한 증거가 있어 하고 내미는 게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이 12월 11일 2달 전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 그 공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이 마 후보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참가하며 두 번째는 그 위원장으로는 정점식, 간사로는 여당 간사 곽규택, 청문위원으로는 김대식, 김기웅, 박선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이 내용을 12월 11일 날 우원식한테 제출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후보자도 추천하고 청문회 개최 명단까지 송부를 해놔놓고 왜 후보자 3명을 선출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봐라. 그러니까 최상목이 거짓말하는 거다. 최상목은 아니다. 그 12월 11일 날 우원식 의장에게 보낸 공문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공백기에 행정적으로 보낸 공문에 불과할 뿐 양당 간 합의는 없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내 지도부 공백기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월 7일 그전 원내대표이던 주경호 원내대표가 그날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7일 사퇴한 이후에서 12월 12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선출되기 전까지 요게 공백기간이에요. 그 요 공백기간 동안에 12월 11일 공백기간 중에 이 서류를 냈으니까 형식적으로 보낸 공문이다. 이런 형식적인 공문을 낸 거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 여야 합의 문제가 안 나옵니다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건 뭐냐면 요 공문을 민주당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바꾸는 바람에 권 원내대표가 12월 12일 날 들어오면서 사실상 합의가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가 있는 게 아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내용은 뭐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바꾼 건 뭐냐? 원래 양당 간에 합의하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여야가 헌재 소장 후보자의 야당 동의를 전제로 여당이 한 명의 재판관을 야당이 한 명의 재판관을 나머지 한 명은 추후 합의하겠다. 추후 논의하겠다. 요게 원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 여당이 합의를 했는데 야당이 요걸 살짝 내용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바꾸냐. 여당 한 명, 다시 말하면 여당이 추천하는 재판관 한 명, 야당이 추천하는 재판관 2명, 추후 여야가 합의하겠다는 후보는 싹 빼버린 겁니다. 왜? 야당이 2명으로 가져갔으니까.
이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새로 원내대표가 된 12월 12일 이후로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나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자고 했지만 불발됐어요. 그 다음날 또 만나서 권성동 원내대표 다시 합의를 못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는 재판관 후보 추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합의가 깨졌습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 있는 거는 초안처럼 야당이 한 명 추천, 여당이 한 명 추천, 그리고 한 명은 추후 논의하는 까지만 합의를 할 수 있지 여당이 추천하는 재판관 한 명, 야당이 추천하는 재판관 2명이라는 데는 우리는 합의할 수 없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사실 인사청문회도 우리 측은 국민의힘은 전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는 정점식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야당이 이게 다 깨지니까 야당이 자기들 독자적으로 자 그럼 없던 걸로 하고 박지원을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으로 딱 세워놓고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하는 관련된 뭐 간사라든가 청문위원도 하나도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가지고 세 사람을 결정한 겁니다.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계선, 조한창만 임명하고 마은혁은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여야 합의는 야당 한 명, 여당 한 명이니까 나는 거기에만 충실하겠다. 나머지는 여야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는 그 원칙에 따르겠다. 그러면서 최권한 대행은 자기 주장이 옳고 나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게 전혀 없다라는 증거로 추경호 원내대표 때에 합의한 내용과 그 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와서 합의하지 않고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안, 다시 말하면은 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고친 여당 추천 재판관 1명, 야당 추천 재판관 2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한 이유를 권성동 의원이 진술한 내용을 그 2가지 자료를 헌재에 오늘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변론을 할 겁니다. 이런 변론에도 불구하고 오늘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둘 중 하나죠. 하나는 추가 변론 시간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오늘 변론으로 끝내고 헌재가 서둘러서 만역을 임명하라는 선고를 내리든지 제가 볼 때 추가 변론 기일을 혹은 변론 시간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헌재가 해오는 이유는 그게 눈 밝고 귀 밝은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2월 3일 날 선고를 안 내린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영배가 재판소장 대행으로 이 헌법재판소를 끌고 가고 있는 재판을 끌고 가 있는 모습을 본다면은 추후 변론 기일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선고가 만약 임명해 라고 선고가 난다면 관심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지난 12월 31일처럼 찔찔 울면서도 마은혁을 임명할 것인가? 이제 들어와서 자기가 권한대행을 한 지도 1달 보름이나 됐으니까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짓이 어떻다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는 거로 봐도 자기 판단력이 훨씬 높아지고 달라졌을 테니까 많은 헌법학자들이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처럼 헌법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린다고 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될 의무는 없다.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최상목은 확실한 입장을 끝까지 견지해야 됩니다. 이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나는 임명할 수 없다. 또다시 민주당이 최상목에게 그 잘 써먹는 탄핵이라는 걸 카드를 들어밀겠지만 설사 자기가 탄핵당하는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만약 임명하게 되면 억만분의 1이라도 그런 가능성을 내비친다면 당신은 진짜 역적이 될 것이고 민주당보다도 더 나쁜 대통령을 죽이는데 가장 앞서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동시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성숙한 판단을 우리가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임명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최상목이 정말 화형식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